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주치 최창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100세 시대 성공 전략으로 인생 후반전 양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보자 라는 주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세 시대 우리가 잘 살려면 성공적으로 제대로 살아내려면 양날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높게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 연금이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또 하나의 날개는 저는 일이라고 하는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연금과 일이라고 하는 두 개 양날개를 달면 우리 후반전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반부에서는요, 우선 평생 소득, 우리에게 월급을 평생 주는 연금이라고 하는 날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반부에서는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날개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평생 현역으로 일을 하면 돈,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일타사피의 효과를 얻는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일과 관련해서는 후반부에서 특별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의 핵심인 영업 방식, 영업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 연금으로 매월 300만 원 받는 방식과 일시금으로 10억을 준다. 여러분들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10억. 네? 10억. 10억. 또 벌써 다 망했잖아. 10억. 자,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그 선택 방식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매월 300만 원씩 연금을 받으면 풍족한 생활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살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300만 원씩 받기 시작했는데 10년밖에 못 산다면 전체적으로 3억 6천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자, 다음 일시금으로 우리가 10억을 받으면 잘 운용을 하면 월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종잣돈으로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창업을 해서 3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창업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면 잘못해서 손해를 보고 그 위험이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람에 따라서 그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서 이 선택은 호불호가 엇갈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투트랙으로 한번 가자. 두 가지 방법을 다 가면 좋잖아요. 월 300만 원 연금 받고 일시금도 만들어서 뭐 풍요로운 생활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 날개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연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연금.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 흔한 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우리 회사 생활에서 퇴직하면 퇴직연금 받습니다. 또 우리 민영보험회사에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받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연금 중에서 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연금이 꽃이냐 이 말씀이에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정답입니다. 연금 중에 꽃은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좋아하는 가성비가 넘버원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노후준비 강의를 하면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의 기본이다라고 자신 있게 강조를 하곤 합니다. 왜 어떤 면에서 가성비가 최고인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회사가 어딥니까? 국민연금공단, 국가입니다. 국가. 정부. 국가가, 정부가 직영하는 사회보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민간보험회사인 개인연금과는 차별되는 내용입니다. 국가가 망하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 국가가 없어지기 전에는 언제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어떻습니까? 그 가입이 강제적입니다. 의무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MZ세대들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 파산되면 못 받을 테니 나 국민연금 탈퇴하겠다, 안 들겠다 라고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해서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고갈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 줍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물가 인상률만큼 올려줍니다. 세상에 이런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연금은 없다. 그래서 가성비 최고다. 개인보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메리트 요소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좋은 연금, 오늘 제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로 늘려서 받을 수 있는지 그 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나 국가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제를 만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 하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이런 것들보다 형편없다, 적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조금이니까.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한번 입사하면 퇴직할 때까지 30년, 40년 계속 근무하면서 보험료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은 어때요? 그렇지 못합니다. 자, 일반 기업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도에 퇴직하거나 중도에 국민연금 탈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인정이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가입을 유예시켜 줍니다. 그래서 중도에 공백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국민연금은 있잖아요. 일반 기업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적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수령하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국민연금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라 이겁니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어떻게 늘리느냐. 우리 아까 정부가 강제로 가입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요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국민연금은 그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몇 년 이상 가입해야 되나요? 네? 모르잖아, 우리. 5년이니까. 5년? 5년? 아닙니다. 되겠지. 10년입니다, 10년.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연금 못 받습니다. 이해 가셔요? 그럼 어떻게 일시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가성비가 아까만큼 없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을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연령은 몇 살까지예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져야 돼. 60세입니다. 60세까지 어디 근로자로 직장 생활을 하면 만 60세가 되는 달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를 하고 그 뒤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세요? 네. 60세까지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60세까지 10년을 가입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10년이 안 됐어. 연금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65세까지 국민연금 추가 가입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5년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60세까지 5년만 넘었으면 5년 플러스해서 10년이 되니까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국민연금에서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 국민연금 받고 계시는 분 있나요?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69년생 이상. 그 이후 출생자는 몇 세예요? 65세. 65세가 돼야 돼요. 69년생 이후. 그 다음에 65세에서 68년생까지는 64세. 한 살 더 빠릅니다. 61년에서 64년생까지는 63세. 그 다음에 57년에서 60년까지는 62세. 그 이하는 61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9년이 아직 65세가 안 됐어. 자, 그 나이가 됐는데 나는 지금 안 받을래. 늦게 받을게. 늦게 연기해서 받을게. 내가 아까 61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65세부터 받겠습니다 하면 4년 늦출 수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겁니다. 요거 늘려서 받으면 1년에 받는 연금의 7.2%를 늘려줍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5년간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야? 7.2 곱하기 5 하면 36%가 늘어납니다. 5년만 늦게 받으면. 자, 예컨대 200만 원짜리 연금 수급자가 5년간 그 받는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럼 아까 36% 늦추면 얼마예요? 늘리면 얼마예요? 200만 원짜리가 36%면 272만 원 받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오래 살 자신 있으면 무조건 이거 해야 됩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추후 납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후 납부 제도. 국민연금에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득이 없게 되면 납부하는 것을, 가입하는 것을 유예시켜 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퇴직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그런 납부 유예 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지금 냅니다. 그러면 그거 다 살려줍니다. 그럼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추후 납부 제도가 줄여서 우리는 흔히 추납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최고입니다. 이거 옛날에 못 낸 거 지금 내는 거야. 물론 소정의 이자는 붙입니다. 그렇지만 가성비 최고야. 이거 아는 사람들은요 전부 이거 이용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면 올려야 됩니다. 내구서 국민연금 늘려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중도에 퇴직을 하고 막 그래서 국민연금 나중에 받는 수령액이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그 일시금을 중도에 줬습니다. 그것을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 네? 일시금 받은 게 있으면 그걸 반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기간 동안의 보험 기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성비 최고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전업주가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전업주고 소득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득이 없습니다. 응?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주세요.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정부에서 강제화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면 임의 가입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면, 임의대로 원하면 가입을 받아줍니다. 그 대신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직장 가입자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는데 임의 가입한다면 전업주부니까 내 보험료 절반을 내줄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전액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가성비 좋습니다. 학생도 그렇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크레딧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했다라고 보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보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어떤 때 인정해주냐? 아기를 낳았을 둘 이상 나면 일정 기간 인정해줍니다. 가입기간으로. 그 다음에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기간.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때 실업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케이스가 되면 알아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포인트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임의 계속가입제도, 연기연금제도, 추납부제도, 반납제도, 임의 가입제도, 크레딧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면 이득이고 모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노하우를 살려서 우리 인생 후반전 양날개 중에 한쪽 날개를 가성비 최고의 국민연금으로 제대로 달아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주치 최창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100세 시대 성공 전략으로 인생 후반전 양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보자 라는 주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세 시대 우리가 잘 살려면 성공적으로 제대로 살아내려면 양날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높게,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 연금이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또 하나의 날개는 저는 일이라고 하는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연금과 일이라고 하는 두 개 양날개를 달면 우리 후반전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반부에서는요, 우선 평생 소득, 우리에게 월급을 평생 주는 연금이라고 하는 날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반부에서는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날개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평생 현역으로 일을 하면 돈,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일타사피의 효과를 얻는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일과 관련해서는 후반부에서 특별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의 핵심인 영업 방식, 영업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 연금으로 매월 300만 원 받는 방식과 일시금으로 10억을 준다. 여러분들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10억. 네? 10억. 10억. 또 벌써 다 망했잖아. 10억. 자,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그 선택 방식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매월 300만 원씩 연금을 받으면 풍족한 생활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살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300만 원씩 받기 시작했는데 10년밖에 못 산다면 전체적으로 3억 6천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자, 다음 일시금으로 우리가 10억을 받으면 잘 운용을 하면 월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종잣돈으로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창업을 해서 3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창업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면 잘못해서 손해를 보고 그 위험이,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람에 따라서 그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서 이 선택은 호불호가 엇갈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투트랙으로 한번 가자. 두 가지 방법을 다 가면 좋잖아요. 월 300만 원 연금 받고 일시금도 만들어서 뭐 풍요로운 생활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 날개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연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연금.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 흔한 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우리 회사 생활에서 퇴직하면 퇴직연금 받습니다. 또 우리 민영보험회사에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받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연금 중에서 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연금이 꽃이냐 이 말씀이에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정답입니다. 연금 중에 꽃은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좋아하는 가성비가 넘버원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노후준비 강의를 하면 국민연금이 노후준비의 기본이다 라고 자신있게 강조를 하곤 합니다. 왜? 어떤 면에서 가성비가 최고인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회사가 어딥니까? 국민연금공단, 국가입니다. 국가. 정부. 정부가 직영하는 사회보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민간보험회사인 개인연금과는 차별되는 내용입니다. 국가가 망하기 전에는 국가가 없어지기 전에는 언제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어떻습니까? 그 가입이 강제적입니다. 의무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MZ세대들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 파산되면 못 받을 테니 나 국민연금 탈퇴하겠다, 안 들겠다 라고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해서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고갈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 줍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물가 인상률만큼 올려줍니다. 세상에 이런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연금은 없다. 그래서 가성비 최고다. 개인보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메리트 요소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좋은 연금, 오늘 제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로 늘려서 받을 수 있는지 그 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나 국가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제를 만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 하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이런 것들보다 형편없다, 적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조금이니까.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한번 입사하면 퇴직할 때까지 30년, 40년 계속 근무하면서 보험료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은 어때요? 그렇지 못합니다. 자, 일반 기업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도에 퇴직하거나 중도에 국민연금 탈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인정이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가입을 유예시켜 줍니다. 그래서 중도에 공백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국민연금은 있잖아요. 일반 기업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적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수령하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국민연금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라 이겁니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어떻게 늘리느냐. 우리 아까 정부가 강제로 가입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요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국민연금은 그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몇 년 이상 가입해야 되나요? 네? 모르잖아, 우리. 5년이니까. 5년? 5년? 아닙니다. 되겠지. 10년입니다, 10년.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연금 못 받습니다. 이해 가셔요? 그럼 어떻게 일시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가성비가 아까만큼 없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을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연령은 몇 살까지예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져야 돼. 60세입니다. 60세까지 어디 근로자로 직장 생활을 하면 만 60세가 되는 달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를 하고 그 뒤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셔요? 네. 60세까지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60세까지 10년을 가입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10년이 안 됐어. 연금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65세까지 국민연금 추가 가입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5년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60세까지 5년만 넘었으면 5년 플러스해서 10년이 되니까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국민연금에서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 국민연금 받고 계시는 분 있나요?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69년생 이상. 그 이후 출생자는 몇 세예요? 65세. 65세가 돼야 돼요. 69년생 이후. 그 다음에 65세에서 68년생까지는 64세. 한 살 더 빠릅니다. 61년에서 64년생까지는 63세. 그 다음에 57년에서 60년까지는 62세. 그 이하는 61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9년이 아직 65세가 안 됐어. 자, 그 나이가 됐는데 나는 지금 안 받을래. 늦게 받을게. 늦게 연기해서 받을게. 내가 아까 61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난 65세부터 받겠습니다 하면 4년 늦출 수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겁니다. 요거 늘려서 받으면 1년에 받는 연금의 7.2%를 늘려줍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5년간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야? 7.2 곱하기 5 하면 36%가 늘어납니다. 5년만 늦게 받으면. 자, 예컨대 200만 원짜리 연금 수급자가 5년간 그 받는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럼 아까 36% 늦추면 얼마예요? 늘리면 얼마예요? 200만 원짜리가 36%면 272만 원 받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오래 살 자신 있으면 무조건 이거 해야 됩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추후 납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후 납부 제도.
국민연금에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득이 없게 되면 납부하는 것을, 가입하는 것을 유예시켜 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퇴직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그런 납부 유예 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지금 냅니다. 그러면 그거 다 살려줍니다. 그럼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추후 납부 제도가 줄여서 우리는 흔히 추납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최고입니다 이거. 옛날에 못 낸 거 지금 내는 거야. 물론 소정의 이자는 붙입니다. 그렇지만 가성비 최고야. 이거 아는 사람들은요 전부 이거 이용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면 올려야 됩니다. 내구서 국민연금 늘려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중도에 퇴직을 하고 막 그래서 국민연금 나중에 받는 수령액이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그 일시금을 중도에 줬습니다. 그것을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 네? 일시금 받은 게 있으면 그걸 반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기간 동안의 보험 기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성비 최고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전업주가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전업주고 소득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득이 없습니다. 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정부에서 강제화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면 임의 가입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면, 임의대로 원하면 가입을 받아줍니다. 그 대신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직장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는데 임의 가입한다면 전업주부니까 내 보험료 절반을 내줄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전액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가성비 좋습니다. 학생도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크레딧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했다라고 보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때 인정해주냐? 아기를 낳아서 둘 이상 나면 일정 기간 인정해 줍니다. 가입 기간으로. 그 다음에 군 복무 크레딧, 군 복무 기간.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때 실업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케이스가 되면 알아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포인트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임의 계속가입제도, 연기연금제도, 추납부제도, 반납제도, 임의 가입제도, 크레딧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면 이득이고 모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노하우를 살려서 우리 인생 후반전 양날개 중에 한쪽 날개를 가성비 최고의 국민연금으로 제대로 달아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